안녕하십니까. 전독씨 영화 조조를 보고 온 개빡친 팬 리뷰 좀 들어가겠습니다. 별점은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독씨 팬 기준 5점 만점에 0.5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블록버스터 보고 싶었던 전독씨가 뭐지? 하는 이제 지나가던 중장년층 관객에게는 5점 만점에서 2.5점에서 3점 정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는 말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호라는 촉이 왜 그런지는 약간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일단 전독지 팬 기준으로는 압도적 불호입니다. 일단 절대 좀 호가 나오기 힘든 구조고. 근데 왜 중장년층이라 썼냐고 하면은 이게 좀 클리셰 같은 게, 오래된 클리셰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그 보러 갔을 때 아침인데 좀 중장년층 관객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감성이 좀 올드한 감성이 좀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본격적인 리뷰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누군지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제가 좀 적어놓은 건데, 대충 전 누군가 2016년에 멸의사의 문피아 2에서 봤고, 그냥 됐고, 싱숑 작가님 팬 돼서 뭐 스타 작가, 뭐 헌터물인데 기록 말살당한 무슨 자동사냥 어쩌고 하는 것도 봤고요. 전독씨 나왔을 때부터 봤고요. 완결까지 봤고요. 외전이 완결 안 나서 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서 못 봤고요. 읽은 지 좀 돼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좋아한다고 자부하는 라이트 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가물가물하니까 초반 부분 다시 읽었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스포 없는 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좋았던 점은 일단 영화가 아무튼 나오셨잖아. 베이퍼 에어가 아니었죠. 나오셔서 극장에서 개봉하셨잖아. 열심히 하셨잖아. 일단 나오셨잖아. 그리고 그 템포가 그냥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이 생략하고 달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엔진밖에 없는 거야. 엔진이랑 바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나 달려. 일단 빠르시잖아. 그래서 내 빼고 그냥 템포 빨라가지고 이상함을 지적하기 전에 다음 장면 넘어가. 뭔가 계속 볼거리를 보여줘.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그래서 그냥 내 빼고 보면은 그런갑다 하면서 볼만하다. 특히나 이제 원작을 모르신다면은 더더욱이나 이런 신경 쓰이는 부분이 중간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5점에서 3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사실 시스템 창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과감하게 전부 다 싹 다 거의 빼버리는 결정을, 이게 좀 호로 갈 것 같은데 싹 다 빼버렸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거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슬릴 부분을 싹 다 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점으로도 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원작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막 크게 생각보다는 거슬리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에 대한 호불호는 뭐 사람들마다 있을 것 같긴 한데, 김독자를 맡은 안효섭 배우님은 그런 뭔가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좀 목소리 같은 게 생각보다 좀 어울리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를 아예 안 했기 때문인가? 나쁜 점에 대해서는요, 원작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고 좀 표현하고 싶냐면은, 그 이제 테무에서 산 짝퉁 인형 같은 느낌. 도로롱 인형을 사려고 했는데 두루룽이 온 거야. 그래서 도로롱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귀엽긴 한데 진짜 아예 달라. 만약에 이제 니케 커뮤니티 가서 테무에서 산 두루룽을 도로롱이라고 하면은 개처맞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그냥 다르죠. 이거는 전독씨가 아니죠. 진짜로 전독씨가 아니세요. 이분 각색이 각색 수준이 진짜 아니고, 제가 감독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원작 팬들 어차피 볼 애들이야. 내가 어떻게 만들어 어차피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원작을 안 본 애들, 원작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냥 영화를 많이 보는 팬층,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보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주머니 지갑 사정에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겠죠. 뭐 한 3, 40대 그런 분들이 딱 봤는데 좀 익숙하고 친근하고 낯선 소재이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뭘까? 거기에 모든 걸 몰두했어요. 그분들이 불편해할 만한 거 전부 다 싹 다 빼버려. 그런 결과적으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약간 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거는 마치 햄버거에서 고기 패티를 두부로 바꾼 느낌이다. 그건 이제 두부버거죠. 그러니까 요리가 다르죠. 이건 이게 햄버거로서는 칭찬받을 수 없어요. 두부버거로서는 칭찬받을 수 있는데 햄버거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점은 좀 개인적으로 부러웁니다. 햄버거를 먹고 싶은 거지 두부버거를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럽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독자 같은 경우는 좀 이타주의인지도 모르겠는, 약간 솔직히 말하면 이타주의 아닙니다. 진작에 말하면은 위선자라고 와요. 근데 위선자인데 좀 애가 멍청해. 솔직히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멍청한 위선자. 근데 약간 그냥 열심히 하시잖아 노래. 애는 착하시잖아 노래. 약간 그 정도예요. 그거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애가 머저리가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정을 아예 그거 약간 얘는 착해, 애는 착해요, 모든 걸 맞추다 보니까 그냥 설정이 너무 비틀려서 애가 그냥 멍청이가 됐어. 그리고 유중혁은 대립구로 나옵니다. 김독자는 이타주의, 유중혁은 어떤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유중혁도 너무 이기주의로 가다 보니까 애가 진짜 그냥 사페를 넘어선, 간지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중이병 쿨진, 약간 김남훈보다 못한 놈으로 됐어. 진짜 김남훈이 아니라 얘가 중이병, 얘가 내가 봤을 때 흑염룡을 성자로 선택한 것 같은 그런 친구가 됐어요. 좀 모자랐었어요 얘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진지하게 이 영화를 보면서 김독자랑 유경한테 와 멋있다 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와 멋있다 라고 느낀 적이 없어 진짜. 그리고 캐스팅도 사실은 안효석 배우님 좀 어울린다 했지만 나머지는 진짜 뭐 개인마다 호로 있겠습니다. 싹 다 미스캐스팅이라 생각해요. 너무 안 어울려 진짜. 뭐 이미지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그냥 전반적으로 너무 안 어울리고요. 그나마 이제 유상한을 맡은 최수빈 배우님은 이게 연기는 잘하시는데 근데 유상아가 아니죠. 연기는 너무 찰떡같이 하시는데 유상아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그 유상아 씨에 대한 그런 뭔가 이제 그 뭔가 좀 살짝 엘리트 느낌이면서 점점 이 세계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K-드라마 여주, 발랄한 그냥 K-드라마 여주, 약간 힘들게 살지만 열심히 사시잖아. 그런 밝으시잖아. 힘든 상황에서 항상 밝으신 K-드라마 여주가 됐다. 그래서 K-드라마 여주를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데 이게 유상아 연기냐고 하면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호불호의 영역을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였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들이 문제냐면은 원작의 독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이게 슬로건부터가 달라버려. 원작은 슬로건이 오직 나만이 이 세계의 결말을 알고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정보 독점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상적인 미래를 만들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메인적인 슬로건 같은 느낌이 내가 이 세계의 결말을 다시 쓰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의 결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던 기존 결말이라는 게 사람들이 전부 죽는 결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난 사람들을 살릴 거야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슬로건부터가 좀 달라버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그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원작의 독자 같은 경우는 이 미래에 대한 정보를 독점을 해서 내가 그 정보로 이상적인 걸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되게 막 철저하고 계산적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쟤는 살리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요런 결과 나온다. 빠밤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게 원래 그게 빙의물이고 그게 원래 희귀물인 거야. 원래 그게 맞는 거야. 원래 그게 원래 맞는 건데 독자가 K 주인공화가 되면서 근데 정말 이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보신 그 느낌이에요. 약간 한 요즘 감성 아니고 한 15년 전 감성. 예.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 도르, 애는 착하시잖아 도르, 의도는 선하시잖아 도르. 아니면 이제 약간 그 유아애니? 뭐 요런 데 좀 나올 것 같은 좀 약간 디즈니 쪽에 좀 어울릴 것 같기도 한 약간 애는 착하시잖아 도르. 그러니까 뭔가 존나 허술한데 아무튼 어떻게든 운빨로 되시잖아 도르. 근데 우리가 약간 운빨로 되시잖아 도르를 보려고 이제 그 전독실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내내 아니 개무능한데? 진짜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얘가 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진지하게 한 죽을 위기가 4번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억가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몰랐네? 느낌으로 한 4번 정도 죽을 뻔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소설 안 본 것 같아. 아니면 소설 한 20년 전에 본 사람 같아. 유치원 때 봤나? 뭐 예를 들면은 원작에서 초반에 김나문이 할머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그걸 막아서는 장면 나오죠. 근데 그걸 막아설 때 김독자가 원작에서는 내가 이미 김나문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어서 주먹을 때리는 거 피하고 심지어 이제 메뚜기 알을 미리 짚고 있어서 그걸 화자작 부시면서 코인을 올려서 내가 이제 피지컬 부족한 걸 떼어가지고 김나문을 제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미 예측을 했어. 김나문이 내 말 안 들을 것까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근데 영화에서는 김나문이 야야 그러지 마. 야 김나문, 야 내가 개미 가져왔어. 야 그러지 마. 너 개미 죽이면 돼. 하는데 김나문이 솔직히 거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원작에서도 사실 김나문이 멍청한 애는 아니잖아. 뭐 애가 좀 나쁠 뿐인데 멍청한 애는 아니잖아. 만약 김독자가 개미를 주면 원작 김나문이라면 저는 반드시 그래? 고맙다고 죽일 거라 생각을 해요. 뭐 할머니 죽이는 건 나중이고 일단 개미부터 죽여놔야 생존 티켓을 따니까 김독자가 개미를 주는데 안 죽일 리가 없잖아. 근데 아니 이 약 물고 할머니 죽일 건데 이 약 물고 개미 줬지만 아무튼 나는 지금 저 할머니 죽일 건데.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어거지로 그렇게 만들어. 뭔가 이제 원작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거지로 그냥 뭔가 이제 세계의 그 저항력이 있어. 세계의 저항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게 있는데 김나문도 그렇다. 그래서 김나문이 할머니 죽일 거야. 야 비켜 해서 김독자를 막 이렇게 좁혀요. 근데 문제가 이 영화에서는 제사의 벽, 뭐 이제 전지적 독자 시점, 책갈피 이런 능력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조금이라도 복잡할 것 같은 설정, 그러니까 봤는데 뭔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 딱 들어온 사람들이 1초 만에 이해 못할 것 같은 설정들은 싹 다 없애. 이게 뭐 CG를 못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표현하기 어려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싹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독자는 계속 쳐맞아. 김나만한테 그냥 계속 쳐맞아. 때리지 마 하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 메뚜기 알 없죠. 왜? 이 영화에서는 메뚜기 알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설정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메뚜기 안에 개미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 안에 개미인 이유가 김독자가 약간 전부를 살리려고 해.
만약에 메뚜기였으면은 4마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면은 뭐 통에 많이 잡아야 10마리잖아. 근데 개미는 한 3, 40마리 담기잖아. 그래서 개미로 바꾼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면 김독자는 이 많은 사람들 구해야 되는 이타주의자이기 때문에 원작처럼 메뚜기 3, 4마리밖에 없으면은 약간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다 죽이는 거니까 이타주의적이어야 되는데 김독자 이타주의여야 되는데 메뚜기 4마리밖에 없으면 어떡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미로 바꿨어. 근데 개미로 바꾸니까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뭐야? 만약에 개미가 1인당 한 마리씩 다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많으면은 김나문도 할머니 안 팰 거란 말이야. 잠동님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개미가 조금 적긴 해야겠죠. 개미가 조금은 적어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에 있는 김독자는 모두를 살리고 싶은 김독자란 말이야. 짭독자라고 할게. 짭독자는 약간 이게 얘가 좀 위선자 같은 애라서 전부를 살리고 싶어. 근데 만약에 그 알을 죽이면은 된다는 걸 알면은 정말 그 다량의 알이 있으니까 개미도 알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을 사람들한테 주면서 자, 알 하나 터뜨리세요. 알 하나 터뜨리세요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한테 배급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알을. 근데 그걸 몰라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알을 터뜨리면은 그게 된다는 사실을 몰라야 돼. 알면은 이게 이타주의적이기 때문에 다 살려서 스토리 진행이 안 돼.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알이 있어도 어차피 원작 독자는 다 살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 알을 독점하는 게 이해가 돼. 근데 여기 있는 독자는 모두를 살리고 싶은 독자라서 만약에 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자기가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눠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김나문이랑 싸우는데 알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 존나 쳐맞아. 그러다가 실수로 막 이 사람들이 개미알 집 다지고 다투다가 실수로 그 개미알이 담긴 병이 또르르 하고 굴러와 김독자한테. 그래서 김독자가 알을 터뜨려도 행명으로 인정이 되나? 그러니까 멸살법 안 읽어봤죠. 아니 가짜야. 얘 안 읽어봤다니까 멸살법. 아니 뭐 불법 색문으로 봤나? 뭘로 본 거야? 기억이 안 나나 봐. 20년 전에 봤나 봐. 그래가지고 이거 인정이 되나 안 되나? 인정이 돼 안 돼. 하다가 김나문이 개패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이제 알을 토르륵 해가지고 우연히 굴러온 그 개미알을 터뜨린 덕분에 능력치를 올려서 김나문을 다시 역으로 개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운빨로 그 개미알이 안 굴러왔으면은 전지적 독자 시점 이제 상영 시간 한 10분 만에 끝나요. 10분 만에 전지적 독자 시점 종료.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끝나. 근데 운빨로 그냥 운빨도르. 그러니까 뭐가 없어. 그냥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 운빨도르예요. 원작이랑 달라. 전부 운빨도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당하셨던 그 예고편 장면. 김독자가 유중학한테 존댓말하는 장면도 그래요. 처음부터 존댓말하는 게 아니야. 놀랍게도 유중혁이 나오니까 김독자가 야 유중혁이라고 불러요. 반말한 거죠. 와서 야 유중혁 하는데 유중혁이 그 김독자한테 거짓 탐지 스킬을 써. 근데 이제 김독자가 구랄치니까 하고 이제 반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대 맞았더니 좀 쫄아가지고 주혁씨 진짜예요. 이거 보지 알아요. 한 대 맞더니 주혁씨 그러니까 너무 찌질해. 미치겠어. 아니 심지어 이 김독자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설정상. 아니 나이가 더 많은데 한 대 맞더니 이제 바로 이제 물리치료 돼가지고 주혁씨 말로 합시다. 아파요. 진짜 이런다니까. 그래서 존댓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존댓말로 여기서는 그 뭔가 스토리가 좀 다르거든요. 이제 원작에서는 유중을 만나서 유중의 동료가 되는 그런 전개였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그 나중에 충무로역에 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 유중혁 3회차 때는 충무로역에서 화룡이라는 애랑 싸우다가 꼬라박아서 죽는 엔딩이야. 근데 원작에서는 만약에 유중혁이 죽으면 그 세계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모른다는 근데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거였죠. 근데 아무튼 초반 시점에선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모르겠어. 그래서 유중을 도와야지 였다면 여기서는 무조건 사라진다가 확정이야.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조건 사라지는 게 확정된 그러니까 너무 이 근본 세계관부터 다른데 사라진 게 확정이기 때문에 유중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얘한테 말을 해줘요. 너는 이번 3회차 때 거기 충무로역에서 화룡한테 꼬라박고 넌 죽어. 하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해요. 내가 공략법을 알고 있어. 나 예언 스킬을 가지고 있어. 예언대로 안 합니다. 뭐가 다르냐? 예언대로 말했으면 안나 크로프트 얘기가 나왔을 텐데 예언 스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나 크로프트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나중에 원래 원작에서 나온 장면이 안 나와요. 안나 크로프트 이런 방구도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중혁이 그런가 하면서 이제 갑자기 개뜬금없이 이 독자의 멱살을 쥔 다음에 이제 그 다리 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해. 그러니까 왜 야 말로 해 말로 나 떨어진다 하니까 이제 주혁이 아니 빨리 그냥 공략법 말해. 야 여기서 내려라 공략법 말하지. 아니 말해도 안 내려놓을 거고 안 말해도 안 내려올 거고 그냥 빠뜨릴 거니까 그냥 말하셈. 이지랄을 해. 그러니까 야 뭔 개소리야. 말로 해 말로. 야 나 고소공포증 있단 말이야. 하니까 유중혁이 하더니 당겨가지고 야 김독자 넌 뭘 알고 있는 거지? 이 세계가 일어난 이유가 뭐야 대체? 근데 참고로 여기서 그 설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원작 전독시는 그 스타스트림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그 시나리오 같은 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또 비하인드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성자들이 개입해서 만든 거 아니야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성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성자들이 인간에게 천벌을 벌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시나리오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사실 너무 바뀌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사실 환생자 쪽 설정이거든요. 전독씨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감독님이 환생자를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좀 헷갈렸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냥 중간에 길 가다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죠라고 했을 때 그냥 신들이 심판을 주려고 만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굳이 막 귀찮게 뒤에서 나중에 뭐 스타 스트리밍이 어쩌고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라고 설정을 과감하게 바꿔버렸다 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 근데 이걸 뒷소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 그리고 원작을 좋아하시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뭔 미친 소린가 이런 식의 각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분명 김국장 그걸 읽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멱살 잡으니까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하더니 이정혁이 흥 하고 빠뜨립니다. 야 그러면은 네가 다시 충무로까지 살아 돌아와봐. 그럼 그때 내가 네 말을 믿을지 안 믿어주지 그때 판단해주지 하면서 막 이렇게 김독자를 떨어뜨려. 그러니까 김독자가 아유 정혁 개새끼야 하면서 떨어지는데 원작과의 차이점이 그거죠. 원작에선 당당하게 야 나 내 동료가 될 거야. 나는 예언자야. 떨어뜨려봐. 너 어차피 떨어뜨릴 거잖아. 떨어뜨려봐. 내가 알아서 찾아갈게.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유정혁 이 새끼야 진짜 떨어지면 어떡해. 나 고소문 치겠대요. 진짜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그런 인터뷰를 봤거든요. 무슨 김독자가 원작에서는 좀 찐따같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봤는데 여기가 훨씬 찐따 같아.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너무 찌질해요. 원작은 멋있지. 여기가 진짜 그냥 찐따 그 자체야. 찐독자 진짜 모르겠어요. 되게 무슨 어떻게 이거를 만든 다음에 원작 김독자가 찐따 같다는 말 하지? 그거를 내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 해룡의 배에 삼켜지지 않습니까? 원작에서는 이제 해룡의 배에 있는 그 히든 시나리오를 김독자가 알고 있어서 오히려 이 비영이 몰라가지고 이런 게 있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달라. 배에 삼켜졌는데 김독자가 어떡하지 하는데 그때 히든 시나리오 나타나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안 봤죠? 여기 김독자는 멸살법을 안 봤다니까? 뭐 히든 시나리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얘는. 안 보셨어. 그리고 뭐 비영에 대한 이제 얘기 좀 설정 파괴다라고 나오는데 비영이 일단 좀 너무 정말 저축은행 캐릭터 같이 나온 게 사실이긴 하고요. 근데 의외로 성우는 약간 보다 보니까 좀 적응했음. 약간 이게 겉모습이 너무 심각하니까 성우분은 좀 적응했어요. 그냥 어떻게든 뇌이징이 돼서 적응했는데 문제는 그거지. 이제 나중에 또 비영이 이렇게 막 딜하면서 야 5대5 아니 6대4 7대3 10대0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서는 야 5대5로 하자 콜 바로 받아줘. 김독자가 약간 쿨거에 달인이 됐어. 예, 김독자 씨가 원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거의 지금 당근마켓 내고왕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어디 중고폰 아니면은 뭐 중고차 이런 데 가서 바로 사기당할 상. 예, 진짜로. 그냥 거의 쿨거래 가이. 바로 쿨거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심지어 비용도 기싸움 안 하고 오케이 콜 해버려. 근데 당연히 좋겠지. 5대5 해줬는데 5대5 해줬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누가 기분 안 좋아 5대5 해줬는데. 그래서 김독자가 굉장히 호구인가 이 자식 뭐지?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건데 그 해룡의 핵으로 원작에서는 부러지지 않는 신념을 물물 교환을 하죠. 근데 이거를 알고 있잖아. 그 안나 크로프트가 부러지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해룡의 핵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측샷을 올린 거잖아요. 무조건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올린 건데 여기서는 개뜬금없이 무슨 뭐라고? 에테르 수정이랑 물물 교환을 한대. 근데 이게 나중에 맨 마지막까지 아무도 거래 안 해주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TLS 1, 2, 3이 교환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좀 치트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 TLS 1, 2, 3이라고 하면은 좀 절대적인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거래를 해줬다는 건 원래라면은 교환이 안 되는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라면 받을 수 없는 물건이야. 운빨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려놓고 그냥 운빨도로 원툴. 그러니까 뭐 하는 놈인지 대체 이해가 안 되고 부러지지 않는 신념도 나중에 원작에서는 그 랜덤 박스 안에서 만화 화로를 얻고 그 만화 화로를 얻은 박스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부러지지 않는 신념을 얻었죠. 근데 근데 정확히 그런 에피소드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똑같은 장소예요. 거기서 이제 만화회를 얻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부러진 신념을 얻는데 반응이 약간 이런 반응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약간 예상했어. 부러진 신념이 나올 걸 예상했어. 이런 반응이 아니라 엥? 어머나 이게 나오네 이런 반응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를 올려놨다는 거는 이게 물불교환이 될 걸 기대를 한 거잖아요. 기대를 하고 올린 건데 막상 여기에 필요한 부러지지 않는 신념이 나왔을 때는 엥해. 그러니까 이것도 운빨인 거였어? 뭐야 대체? 얘는 뭐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엇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운빨도로 원툴이면. 그리고 이제 천이노와도 충돌이 생기는데 원작에서는 천이노랑 싸울 때 천이노 밑에 있던 비주류 그룹한테 아니 너희 이렇게 살 거야? 계속 이용당하면서 본때 보여줘야지 해서 약간 다 같이 들고 일어서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정의원이
한 99% 정리해놓음. 해놓고 천인호가 런함 막 하고 도망쳐. 근데 문제가 여기 이제 짭독자는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거의 생존세 내야 할 시간인데 여기 짭독자 씨는 그 저축을 모르셔가지고 100코인이 없으셔. 예. 그냥 즉사 위기셔. 아니 좀 돈을 흥청망청 쓰지 말라는 그런 교훈인가? 그래가지고 천인호가 막 도망가서 야 너넨 좆됐다 수고해라 이런 상황이야. 근데 왜 그러냐? 아 맞아 이걸 설명해드렸네. 그러니까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아무튼 천인호를 죽여야 에피소드가 끝나요. 아무튼 천인호를 죽여야 에피소드가 끝나고 그래야 생존세를 안 냄. 그러니까 빨리 쟤를 죽여야 에피소드 끝나고 생존세를 안 내서 김독자가 살 수 있음. 근데 이럴 거면 전날에 포인트 남겨놓지. 거참 아니면 있었거든요. 죽을 타이밍 있었어. 심지어 여러분들 그 나나 전투씬 해가지고 쇼츠 보셨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전투씬이 최선이냐라고 하는 그 전투씬 보셨죠? 그게 이제 천인호 패거리 썰어버리는 장면인데 천인호 패거리가 썰려서 이제 코인을 내뱉거든요. 그때 죽지 100코인. 그때 안 줘놓고 이제 와가지고 100코인이 없어 이래버림. 그래가지고 10초 후에 죽을 위기. 바로 이제 카운트 해버려. 자 너네 죽는다. 자 19. 야 이러는데 저기서 막 총알이 빵. 알고 보니까 정말 이것도 욕을 개많이 먹은 이지혜가 쏜 총알이었죠. 근데 뭐 이게 설계라는 게 아니야. 얘가 뭐 이지혜가 있는 곳으로 몰아넣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간 곳에 우연히 이지혜가 있어서 우연히 이지혜가 총알을 쏴서 우연히 10초 안에 맞아서 우연히 천인호가 죽은 덕분에 우연히 김독자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김독자는 그냥 어떡해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어 고맙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운빨로 몇 번 살았어. 그냥 운빨로 3번 살았죠 벌써. 그냥 운빨 원툴이야. 그러니까 뭐 얘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없어. 그냥 모든 행동이 얘는 수동적이고 그냥 어떤 전독시에서 보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휘둘려. 옆에서 휘둘리고 이래서 휘둘리고 저래서 휘둘리고 얘가 뭐 능동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미친 애견남이야. 좀 약간 레전드 애견남이셔. 뭐가 이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으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셔. 그리고 이제 뭐 이타적이다? 이타적이라는 것도 레알 제가 봤을 때 거의 개구라인.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위에서 이제 말했죠. 약간 원작에서는 다 같이 들고 일어서라 해서 뭔가 자부심을 되찾아주고 다 같이 이렇게 해냈다 이런 느낌 하면 여기서는 그냥 다 해줬잖아. 얘들아 우리가 천이도 죽여줬다잉 하고 가. 그러면 그래서 원래 있던 애들은 그러니까 반항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김독자 불링하던 약간 김독자 이렇게 괴롭히던 그냥 나쁜 애들 남아있는 상태인 거야 그냥. 이타적인 건가 약간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린존 구역 가서 원작에서는 이제 동료들 한번 테스트 해본 다음에 하고 나서는 그 이제 숨겨져 있는 그린존 구역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가 혼자서만 그린존 구역에 숨어 있으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어쩔 수 없다니까 여기 안 숨으면 죽는다고! 너네들도 빨리 다른 사람들 자리 찾아가라고! 이러다가 이제 다른 동료들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니까 존나 이제 양심 찔려가지고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그래 나가자 한 다음에 여러분들 자 저쪽으로 하시고 자 이기령 너는 이쪽으로 가자 해서 존나 그냥 개멋없어 그냥. 와 개찌질해. 그렇게 막 이타적으로 사람들 다 살려야 된다 이러더니 이제 와서는 갑자기 어쩔 수가 없다고! 그린존에서 나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진짜 그냥 레전드야 인성이. 이걸 보면서 이게 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이타적인 주인공에서 희망을 얻어야 되는 건지 정말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분을 구합니다. 어느 부분이 도대체 그렇게 이타적인 거고 어느 부분이 그렇게 약간 희망찬 내용인 건지 도저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공필두가 있죠. 공필두가 나왔을 때 원작에서는 제가 막 시박이고 나중에 나쁜 짓 하고 막 설명을 해주고 뭐 얘가 이제 무장지가 있고 막 설명해주잖아요. 근데 여기 영화에선 없습니다. 그딴 거 없고요. 그냥 공필두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사람 자리에서 왠지 총알 같은 게 나와. 그래서 그냥 적당히 눈치껏 그런 느낌인가? 하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작을 보신 분들은 공필두구나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뭔가 이제 그런 느낌? 약간 느낌적인 느낌을 알아야 돼. 설명 안 해줘. 시박이라는 걸 설명 안 해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원작에서는 공필두를 억지로 그 몬스터 웨이브 맞게 해놓고 나중에 총알이랑 포인트 떨어질 때쯤 얘한테 목줄을 채우는 계약을 하잖아요. 왜냐면 얘가 악당이니까 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줄 채워버리잖아. 근데 여기서는 공필두한테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10만 포인트 드릴게요. 제발요. 진짜 시박이라며 악당이라며 악당한테 10만 포인트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 받고 나서 사람들 더 죽여달라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 아니 어차피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악당한테 10만 포인트를 주고 제발 싸워주세요. 그럴 돈 있으면은 그냥 동료들한테 10만 포인트 나눠주지. 이것이 약간 김독자식 정의인가? 짭독자라 할게요. 김독자 기분 나쁘니까. 이게 짭독자식 정의? 악당한테는 10만 포인트 주고 아까 뭐 그린존 일반인들한테는 한없이 냉철한 이것이 짭독자의 정의인가? 굉장히 약간 제가 알고 있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씨도 놀랄 거야 아마. 그리고 그 장면 있죠. 그 원작에서도 그 스펙터의
뭐 코어였나? 그거를 먹고 과거 해당하는 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어머니가 관련된 기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완전 반대로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같이 산다는 설정이잖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그 소재였는데 어머니가 멀쩡하게 있으면은 달라지겠죠. 뭐로 갔냐면은 Previously on 김독자의 과거 스토리. 과거 김독자 이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는데 일진이 김독자랑 다른 왕따랑 1대1 맞다이를 시켰어. 뭐 이기면 안 괴롭힌다고. 그래서 김독자가 선박 맞았는데 빡쳐서 그냥 아무튼 약간 바로 맞다이 떠서 김독자가 아무튼 이겼어요. 그리고 이겼다 하고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날 등교를 했어. 근데 다음날 그 맞다이 뜬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림. 근데 뭐 정확히 사인이 뭔지 안 나왔어요. 뭐 자살인지 아니면 뭐 상처 악화인지 뭔지는 몰라. 그래서 김독자는 아무튼 자기랑 싸우고 죽었으니까 내가 죽였다고 생각해. 근데 맞잖아. 아니 근데 맞잖아.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 보면서 아니 불쌍하라고 만든 소리 같은데 맞잖아. 아니 이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 얼마나 애를 개패으면은 이게 좀 약간 아니 뭐 일단 그 이해는 가는데 맞긴 하잖아.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원작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막 기억 안 나지만 김독자가 유중혁을 막 좋아했던 이유가 되게 굳건하고 약간 냉철하면서 나도 약간 유중혁처럼 되게 단단한 멘탈 갖고 있었으면 멋있다. 나도 유중혁처럼 되고 싶다. 이런 느낌에서 동경하면서 봤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달라. 뭐냐면은 유중혁이 멸살법에서 사람들을 막 뒤지게 죽여도 후회를 안 해. 그죠? 뭔가 후회를 안 하고 다 어쩔 수 없었대. 여기 유중혁 얘기입니다. 진짜 유중혁 아니고 여기 짭중혁. 짭중혁 씨는 사람들을 뒤지게 죽여도 후회를 안 해. 어쩔 수 없대. 맨날 지 혼자. 뭐 사람은 죽어 이지랄 해버려. 그러니까 이 짭독자가 그걸 보면서 약간 감탄을 해. 역시 그렇지 내 잘못이 아니야. 원래 세상은 양육강식. 내 잘못이 아니야. 그치? 친구가 죽은 게 왜 내 잘못인가? 이래버려. 그래서 유중혁을 좋아했다는 거죠. 왜냐? 나는 죄책감 느끼는데 유중혁은 죄책감이 없어버려. 왠지 나를 위해서 대신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둘 다 쓰레기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내가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슬슬 들어요. 친구를 죽인 다음에 이제 자기 동료들을 과감없이 죽이는 사이코패스를 보면서 역시 사람은 저래야지 라고 감탄하는 게 이게 그 이타주의? 이타주의? 적인 소시민적인 주인공? 야 이게 뭐 두 번만 이타주의 하면은 큰일 나겠는데요? 야 이타주의? 어우 야 이게 제가 살면서 뭐 이타주의적이라고 나온 주인공 중에 친구 죽인 주인공은 일단 처음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이거 합리화하는 것까지 놀랐고요. 근데 얘가 보다가 이제 맨 마지막 가서야 그거 결말을 보고 나서 그때 갑자기 급태세 전환. 유중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을 그렇게 널 믿어주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후회 없고 근데 막상 지가 지금까지 그거 좋아했으면서 결말 보더니 갑자기 급 드리프트 틀어버림. 갑자기 그래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문제는 원작에서는 스펙터의 코어를 먹으면은 잠시 이제 혼영화가 돼서 일종의 약간 무적 상태 되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대체 왠지 모르겠지만 혼영화가 안 되고 약간 이제 일시 보호막 느낌이에요. 그래서 굳이 왼쪽으로 가서 이미 그린존에 있던 유상아, 정의원, 이현성이 굳이 몬스터들을 뚫고 구하러 와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거죠. 아니 3명이서 몬스터 잡고 뚫고 나올 수 있는데 이럴 거면 그린존 가려고 똥꼬쇼를 왜 한 거지? 굉장한 의문이 들죠. 아니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몬스터들 다 죽이고 나올 수 있으면은 그냥 처음부터 뭐 5명 모여서 존버하지. 아니 뭐함 얘들? 뭐하는 애들임? 이런 생각 좀 들죠. 파워밸런스는 뭐 기대 안 하시는 게 좋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아무튼 친구, 아무튼 프렌드십, 아무튼 이타주의, 그렇지 우정, 희망, 열정, 그렇지 유대의 힘 이런 걸 보여주려고 모든 걸 싸그리 무시해버려 그냥. 근데 그것조차도 약간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유대고 결합인가 그런 의문은 항상 좀 들게 하는 영화이고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이거 이후에 원작에서의 긴급방어전 에피소드를 살짝 비틀어서 활용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거는 엔딩이니까 뭐 굳이 엄청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여기서도 아니 이거는 소설에서 없던 전기였는데? 이러더니 또 죽을 위기. 그냥 하루 종일 죽을 것 같아. 그러다가 운빨로 또 삽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번 이타적인가? 아니 이게 이타적인 주인공인가? 라는 게 일단 저의 의문이고 이게 그 소시민 주인공이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는 인터뷰가 있던데 근데 원작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인터넷도 떨어지고 뭐 왕따도 당하고 사회적으로 불합리하던 그런 개인이 기회를 얻자 그간 억눌려 있던 능력을 발휘해서 확실히 할 걸 하고 뭔가 본인의 목표를 성취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를 알고 있는데 하나도 이용 못하고 그냥 맨날 실수하고 운빨도르로 겨우 사는데 중간중간 자기 합리화 야무지게 들어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희망을 주는 얘기인 건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오히려 이게 보면서 좀 비꼬는 건가? 블랙 코미디인가?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사회에서 1인분 못하는 놈은 뭐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어도 1인분 못함. 아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건가? 이거를 통해서 주고 싶은 교훈이 뭔 거지? 이 대체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은 건가? 약간 이런 의문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니면 뭐 이제 운빨 없으면 넌 어차피 성공 못해. 이런 교훈 쪽에 가깝지 않나 이거는? 진지하게. 이게 어디를 봐서 이렇게 그 소시민이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 건지 좀 납득을 시켜줄 수 있으신 분은 좀 납득을 저를 시켜주세요, 제발. 이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고도의 비꼬인 건지 이게 도저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전반적인 김국자 얘기를 따라서 줄거리랑 이렇게 좀 별로였던 점, 정말 가장 문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 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이제 유상아 씨는 뭐 K 여주화 돼가지고 이게 그냥 뭔가 그러니까 원작에 있던 이제 뭐 올림푸스 설정 없고요. 응 없어.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김독자도 그게 없습니다. 김독자도 뭐 제4의 벽이니 뭐 이제 전적 독자 시점이니 뭐 1인칭 시점 뭐 처음부터 다 싹 다 없어요. 뭐 책갈피 뭐 이제 마음 읽는 거 뭐 아무것도 없어. 캐릭터 정보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김독자도 그 정도인데 뭐 유상아 씨라고 뭐 다를까요? 예, 유상아 씨도 뭐 올림푸스 설정 없고 예. 그 뭐야 통역도 없고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힘들게 사는데 발랄한 여주됨. 그냥 이분도 이제 인턴 탈락하셨거든요. 영화에서는 원래는 아니죠. 원래는 이분 정직원인데 영화에서는 유상아 씨도 그냥 인턴 탈락하고 그냥 옷집 팔아 내려가는 뭐 자기 옷을 만들고 싶대. 옷 만드는 거 하고 싶은 그냥 발랄한 여주됨. 힘들게 사는데 하지만 항상 밝아. 그냥 그런 K 여주됨. 그래가지고 유상아 씨 아니셔. 이분도 약간 짭상아 씨이기 때문에 뭔가 말할 여지가 없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아는 그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되게 막 철상맞아. 약간 성격이 되게 그 발랄한 K 여주 느낌이기 때문에 장르를 좀 잘못 찾아오신 분이고, 한명호 씨는 K 그냥 꼰대 부장 캐릭터인데 근데 뭐 그나마 비슷한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비중이랑 설정이 없어짐. 재벌그룹 막내 이거 설정 없어졌나 보면 그냥 버렸나봐. 이 설정 안 나오는 것 같아. 버렸고 중간에 어둠 파수꾼이랑 아스모데우스와의 에피소드 완전 소실. 왜냐면 이제 그때 그냥 튄 걸로 나옴. 그냥 그때부터 이미 튀었어. 그때부터 이미 없어짐. 그래서 이분은 그냥 뭔가 비중이 없어졌고요. 설정도 없어졌습니다. 대체 이걸 뭐 어떻게 다시 살릴 건지 모르겠음. 이기령은 K 재민인데 보통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얘도 약간 사페야. 일단 그 주인공이 이타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원작처럼 이기령이 보호자랑 같이 있었으면은 보호자까지 살려야 되잖아. 주인공 너무 이타적인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까지 살려야 되는데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호자가 없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기령이 김독자 옆에 앉아요. 원래는 보호자 옆에 앉아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으면 되네? 해서 보호자가 없어. 그래서 얘가 이제 보호자 머리가 날아가는 걸 못 봐. 뭐 그게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캐릭터가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나이대도 어렸으면 약간 유치원생까지 가가지고 그냥 K 잼민이. 근데 배우분은 내가 봤을 때 죄가 없어.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이게 볼 때마다 진짜 미치겠는데,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세계관에 그냥 유치원생 한 명 놀러 왔다니까. 이제 뭐 그 지하철 첫 번째 에피소드 끝나고 나서 김독자한테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다 터져나갔습니다. 지금 한 수명 정도 뭐 언제보다 많이 살았지만 한 수명 정도 죽은 그 마당이요. 시체들 막 깔려있어. 근데 거기서 시체들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 제 개미집 어떡할 거예요?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본 유치원생이 할 법한 대사 라고 작성을 하셨다 라면은 그러니까 요즘 유치원생들이 좀 스파르타하게 교육을 받더니 이게 아무래도 UDT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애입니다. UDT 훈련을 받았나? 아무래도 요즘 영어 유치원 이런 게 좀 핫하잖아요. 영유가 아니라 유유를 갔나봐. UDT 유치원. 예, 유유를 가가지고 좀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닌가.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람들보다 어떻게 개미집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저씨? 이거는 반응이 남다르다. 남달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좀 대단하고. 그래가지고 그 원작에서의 어른스럽고 진중한 모습이 아예 사라졌어요. 금호역에서도 그냥 바퀴벌레랑 놀고 있으면 그냥 쭈쭈쭈쭈쭈쭈 하면서 이제 바퀴벌레 막 이렇게 뒤로 지나가. 그럼 이제 우리 K 여주 유상아 씨가 기령아 그거 하지 말라 했지? 아포칼립스인데 한 명은 바퀴벌레 조용하면서 놀고 있고 한 명은 그거 말리고 있고 아포칼립스 잘 돌아간다 꼬라지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약간 능력 쓸 때마다 뭔가 이제 장난스럽게 자꾸 긴장할 때마다 계속 그래. 뭔가 분위기가 너무 깨져요. 근데 배우자분은 죄가 없어. 되게 했으니 그렇게 했지. 그래서 죄가 없는데 너무 나올 때마다 분위기가 깨져. 솔직히 말하면 아포칼립스인데 나올 때마다 아저씨 이러고 있으니까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겠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너무 죄송하고. 정의원은 솔직히 이분도 다른 캐릭이랑 일단 뭔가 원작을 봤을 때는
이게 단어를 직접 표현해도 되나? 굉장히 끔찍한 그런 이제 범죄를 당할 뻔하고, 하지만 그걸 지나가는 김도자가 구해줘서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약하고 여린 모습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정의의 심판자로 성장하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야 19금 영화를 만들기 싫어, 감독이 19금 나오면 안 되는데, 안돼 성범죄가 들어가면 안돼, 19금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없애면 되겠다. 그런 묘수가 해서 그 성범죄에 대한 사실이 아예 없어지고요, 그냥 이제 그냥 철인호 그룹한테 대들다가 사냥당한 걸로 설정 변경. 그래서 대들려면 어느 정도의 무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좀 쌤. 딱히 뭐 각성한다거나 이런 묘사 없음. 그냥 쌤, 그냥 좀 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쇼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심판의 시간 스킬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악마 같은 불의 심판자가 나오는 그 장면이 그 성자들에 대한 모습이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제가 말하면서 하도 말할 게 많으니까 말을 했으면 못 들었는데, 지금 중간에 이 영화에는 아예 그 성자들의 그 메시지라든지 뭐 실루엣 내용 하나도 안 나와요. 유일하게 나오는 게 계약하자.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랑 이제 심판 스킬을 허락하는 장면,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유일한 장면인데 그거에 대한 그 사전 설명 없어. 심판의 시간 스킬이 뭔지, 이게 뭐 악당을 단죄하는 뭐 그런 거라는 걸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없으시죠. 그냥 아무튼 스킬 쓰셨어, 아무튼 스킬 쓰셨잖아, 아무튼 파락 하시잖아, 아무튼 열심히 하셨잖아. 그런 느낌이라 그냥 뭔지 모르겠다. 솔직히 영화만 보신 분들은 얘 뭔지 모르길 것 같아. 근데 원작을 봤어도 뭔지 모르겠다. 뭐지 이거는? 이지혜는 원작에서는 사정이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를 죽이라고 말해서 약간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변명의 여지가 있잖아. 약간 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친구 부탁을 들어주는 느낌도 있잖아 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죽였어. 그냥 변명이 없으셔. 그래 죽였어. 그냥 삽해져. 그냥 친구 목 조르는 사람.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친구 목 조르는 사람 됐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원래는 이제 원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죄책감을 자극하는데, 여기서는 야 너 친구 죽였잖아 하면서 그런 점에 대한 죄책감 자극.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총은 왜 쓰는 것인가. 그리고 애초에 이순신 장군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화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화를 연출하기 어려우니까 총을 했나?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긴 합니다. 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거 외에는 딱히 분량 크게 없으시고, 그리고 이현성 씨는 그냥 증발하심. 그냥 덩치 큰 남캐됨. 뭐 하는 애인지 모름.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남훈 패거리를 처음으로 말린 약간 뭔가 이 정의감 있는 모습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좀 후회도 하고. 근데 그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원작에서는 사실 김독자가 막 그렇게까지 막 이타주의적이고 막 정의로운 그런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역할로 이현성을 넣은 건데, 이 영화에서는 김독자가 거기에 다 끼어드니까 이현성이 할 게 없으죠. 그래서 그냥 공기가 돼요.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음. 과거의 상신 원툴. 과거의 상신인데 실수로 수류탄 놓쳐서 옆에 있던 동료가 죽음. 그거 원툴. 그거 빼고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음. 그냥 공기임. 그리고 이제 그냥 위험할 때마다 각성함. 하필 그렇게 김독자가 위험할 때 하필이면 운 좋게 각성. 정말 김독자의 운빨에 하필이면 그 순간 각성. 그거 원툴. 투툴이네요. 이제 유재석 나왔구나. 유재석은 제가 말했듯이 그냥 사패됨. 멋 존나 없음. 그냥 쿨찐 사패됨. 이게 약간 원작도 물론 살짝 쿨찐 느낌이 있긴 한데 달라 진짜. 이게 멋없는 쿨찐과 멋있는 쿨찐이 있는데, 그냥 존나 멋없는 쿨찐됨. 이것도 감안해야 돼. 3회차거든요? 벌써부터 인간 쓸모없고 그냥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고. 예를 들면은 원작에서 보면은 뭐 금요역에서도 3일 정도 있으면서 이 사냥을 해가지고 이 애들을 나눠줬다는 그런 기억이 있고, 충무로역에서도 이제 자기를 따르는 괴롭힘받던 몇몇 사람들을 구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없으셔. 그냥 하루 종일 김독자한테 그러다 후회한다 원툴. 그러다 너 죽어. 그러다 후회한다. 나처럼 쿨찐짓, 나처럼 관망을 해야지. 남들을 도와주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다가 후회할걸 원툴. 처음부터 끝까지 존나 하나도 안 멋있음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짜 어떻게. 이것도 재능이긴 함. 그러니까 가오가 하나도 안 잡혀 진짜. 와 이렇게 가없는 유형이 있다니. 정말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뭔가 힘에 걸맞는 그런 책임, 그런 행동을 해야 멋있는데 딱히 아무것도 안 하죠. 하나도 안 멋있으죠. 진짜 이게 참 그래요. 나머지 엑스트라는 뭐 더 비중 없고요. 나는 뭐 사중인 것 같습니다. 뭐 CG는 괜찮은 것도 있고 따치는 것도 있고, 전투씬 약간 질보단 물량 느낌. 그냥 계속 나오셔가지고 지루하진 않긴 해요. 질보다 물량으로 때려박아가지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2.5점에서 3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래서고. 근데 이제 가장 의문인 거는 무슨 약간 인터뷰를 보니까 이 편을 원분작대로 가겠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방금 접했는데 어떡해요? 어떻게요? 하우? 아니 일단 너무 다르잖아. 모든 설정이 지금 스킵이 됐고 뭐 극단 에피소드도 스킵이 됐으며 한명호 관련 캐릭터도 이제 다 설정이 달라졌고 그냥 모든 디테일이 달라졌는데 원작대로 이걸 어떻게 가죠? 이거는 가능한가? 이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사실은 저도 굉장히 킹받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 사실 이게 손익분기점 못 채운다고 저희가 좆됩니까? 아니긴 해요. 손익분기점 못 채운다고 신종 작가님이 좆될까요? 아니긴 해요. 오히려 돈 받았죠. 판권 팔았고 본인 작품 영화에 따른 커리어도 남죠. 그러니까 좆되는 건 사실 감독님이네. 지금 저는 사실 그래서 감독님이 좀 걱정돼요. 솔직히 말하면 좀 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거 600만 채울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도망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진짜 약간 진심으로 지금 600만 못 채우면은 괜찮으신 거 맞나? 좀 도망치는 게 어떨까? 좀 진작인데 좀 걱정되고요. 그럼 뭐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말하면 여러분들 접해와서 아시겠지만 한수영 안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나오는 척하다가 안 나온 이유를 모르겠음. 왜? 왜요? 그래서 아무튼 안 나오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딱히 이 편을 생각하고 만든 느낌은 아니긴 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하는 게 아름다운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무리를 남겨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방구석 갖고 버텨봤는데 전독씨 좀 좋아하는 사람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흥미 가시면 그냥 뭐 한 번쯤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도와주세요. 감독님 지금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뭐 걱정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